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9번째 강의 주제로서 예술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또 과학,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과거 그리스 시대나 중세 시대나 오늘날 예술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또 객관적 주관적인 시선이 많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 중세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술, 또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예술에 대한 관점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예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예술의 바른 균형 잡기, 바른 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술이란 무엇인가? 과거 그리스 예술의 개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예술을 어떻게 보았는가? 서양 예술은 먼저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예술이 시작해서 그리스 사회에서 거의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미에 대한 추구 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구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남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에 대한 아름다운 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인의 예술 개념 테크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이성을 사용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제작하는 숙련 활동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테크네다, 뭔가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냈다, 숙련된 활동을 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직조하거나 자수하는 일들, 건축하는 일들, 장식물을 제작하는 이런 종합적인 일들을 예술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 사람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피리, 연주자, 조각가, 목수, 재화공, 이런 이성적인 원리를 따르는 그런 활동을 영혼의 활동이다 해서 예술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해 보면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비례의 원리를 가지고 아름다움, 미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의 관점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미의 관점이 상당히 다른 거죠. 예술적인 미의 아름다움도 어떤 비례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런 그 어떤 비례의 원리하고는 전혀 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1대 1.6, 1.8 이렇게 비례를 정확하게 비례를 가지고 미를 나타냈다는 것이 참 오늘날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예술의 기본 원리로서 균형이 있어야 되고 비례에 맞아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 개념이 고대 사회의 어떤 미의 예술의 기본 원리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황금비다, 황금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대 1.618의 황금비를 모든 분야, 회화나 그림, 건축,
조각 등에 다 적용을 하면서 이 정확한 이 비율이 미의 어떤 기준이 됐다. 미를 나타내는 표준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든지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율이 맞도록 짓고 건축하고 또 조각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참 재미있는 그런 미의 관점을 고대 사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 속에서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나 중세 사회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16세기에 르네상스 시대까지 고대 그리스인의 아름다움이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근대 사회 신고전주의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미에 충실하면서 실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오면서 고대 사회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회의 미는 아름다움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근대 사회에 와서 이 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매너리스트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또 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그 과거 고대 사회의 그런 미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미는 비례가 아닌 정교함, 우아함 이런 쪽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 건축가 페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라는 것은 심리적인 연상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상력, 여러 가지 인간의 상상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런 미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계몽주의 미학자 허치슨과 앨리슨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미적 감각이 있고 또는 취미 이런 것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 추구를 다르게 생각한 것이죠. 18세기 칸트의 판단력 비판, 칸트는 비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저술들을 많이 했죠. 판단력 비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은 미적인 공통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에 대한 개념이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근대 사회에 와서 르네상스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와서 미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은 워낙 변화가 무쌍하고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9세기에 와서는 낭만주의가 이제 등장하고 20세기 초반에는 아방가르드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드디어 미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주 파격적으로 고통도 미고 추함도 미다. 그동안은 아주 정교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신선함, 개인적인 그런 탁월함이 미였다면, 아름다움이었다면 고통이 미가 되고 추함도 미가 되는 그런 미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는, 드디어 개인의 어떤 특별한 개성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주제에서는 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흐름, 미의 역사적인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오늘날은 그러면 예술의 방향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후기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을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
어떤 개성이라든지 객관성, 그 절대적인 어떤 신념, 또 진리 이런 개념들을 다 깨어버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이 개인이 아주 주인이 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아주 생각의 큰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라는 그 미술가, 이런 예술가는 신의 사랑이라는 그런 곳에서 백금으로 씌운 해골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골에다가 박은 이것을 작품이라고 내놓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특이한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것을 어떤 개인의 해석, 개인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미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술 철학자 아스단토도 예술의 특정한 역사적 방향 상실과 전통적인 예술의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것은 아름답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미다라고 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던 예술 시대가 오면서 특정한 과거의 그런 예술은 방향성이 상실이 됐고 전통적인 예술은 이제 종말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다원주의 시대, 예술의 어떤 획일적인 정의는 불가하다. 개인의 주관성이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추하고 이상한 것이라도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이 예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예술의 불변성,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관점, 개인의 주관이 대단히 인정을 받고 그것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현대 사회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큰 주제는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술이 모든 사람이 이것은 맞다,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 틀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 된다는 것이죠. 예술이 타인의 어떤 정당성, 타인이 예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볼 때 내가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하면 예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정당성, 여러 사람들이 사회가 이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미술사가인 한스 로크마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예술은 여러 가지 관점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서양 예술의 위기 진단, 예술가의 세계관과 예술 작품의 분리가 원인이다. 예술관의 세계관과 작품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또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관심,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에 대한 관심, 그 정신, 가치관, 주관성 이런 것까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를 사회와 상관이 없는 초월적인 아주 무관심한 초월적인 존재로 취급을 해버리고 전문 빅평가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게 한스 로크마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화된 예술의 결과로 절망해버린 가난한 예술가와 타락한 대중예술의 상업주의가 번성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예술가들도 그야말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과거 같으면 팔아서 의식주 해결을 하고 지급이 됐는데 이제 예술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상업 예술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예술가의 기본적인
중요한 정신은 상실해 버리고 대중문화에 아주 적합하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술이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기존 기독교의 잘못, 현대 예술의 파도 앞에서 예술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되고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중들도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도 예술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개인적인 경건주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에는 만족하면서 예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과 적응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기독교는 복음 전파와 자선 사업으로 충분했고 예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기독교와 현대 문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음악, 건축물 또는 디자인, 이 모든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감을 상실했다. 기독교도 분명히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과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무관심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예술은 신앙에 위배되는 방종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술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 오기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이 예술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기독교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예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가, 예술 평가인 한스 로크마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동안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들을 통곡하고 잘못된 개념들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라, 그런 뜻으로 주장을 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분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신앙도 이 사회에 깊이 참여해야 되는데 신앙과 삶을 분리한 것을 회개하면서 벗어나야 된다. 예술은 은사를 발휘하되 시대의 세계관과 진지하게 대결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과학기술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예술을 통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예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술가의 주관, 예술가의 어떤 사상, 예술가의 가치관, 예술가의 재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되지 누가 옳다 그러다, 자스티피케이션, 정당화 이렇게 대중들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술가는 인위적으로 예술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앙과 세계관을 표현한 성실한 예술 활동을 그냥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일이 되지 일부러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한스 로크마크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과 오늘날 예술의 어떤 균형, 바른 시각, 바른 관점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신학적인 관점으로, 신학이라는 것은 세상과 또 성경의 관점을 잘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예술을 인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타고난 선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예술의 재능을 주시고 인간 사회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이런 예술을 주셔서 인간이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도 예술가의 근원적인 신미한 예술을 보는 눈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예술을 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관점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아름다움은 그리스적인 형식미, 그리스 고대 사회는 어떤 틀,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황금 비율이 있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다 예술도 되지만 오늘날은 추함이나 하찮음, 고통스러움, 절망스러움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술의 시각이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이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구속과 완성의 영역에서 만나게 된다. 예술의 활동이 삶의 의미,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의식이나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런 삶의 의미, 가치를 예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기독교 세계관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 구속 사역과 영역과 만나게 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어떤 채택된 주제가 아닌 거기 담긴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드러내는 스피릿, 정신, 예술가의 정신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예술이고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상에 대한 그런 그림 두 개를 나누어 등장을 시켰는데요. 진정한 기독교 예수는 비례와 균형을 잃은 어떤 사물의 모습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측에 있는 것 이것은 1941년 위너 셀먼이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상, 예수님의 초상이고 이것도 좌측에 있는 것도 18세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설명에서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아주 말끔한 모습의 예수님의 초상은 유럽 백인의 어떤 모델을 삼은 것이고 좌측에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은 유대인, 그냥 보통 유대인의 어떤 모델을 삼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 아름다움을 주제로 삼아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그런 모습,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등장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관점에서 예술을 보는 시각, 여러 가지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굉장한 변화, 부침을 맛보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주관적으로 예술은 정당성이 필요치 않고 개인의 어떤 가치, 예술가의 잠재적인 능력, 어떤 가치를 표현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술에 대한 그런 관점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